따뜻한 봄입니다. 봄이 되면 식물들을 더욱 많이 키우시죠? 여러분 혹시 집안이 평안해지고 재물은 들어오라고 식물도 골라서 키우시나요? 이거 아무거나 키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온갖 기운들이 많은 집안에 어떤 식물을 어디에 두고 키우는지에 따라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안 좋은 기운을 더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부잣집은 남들 몰래 집안에 풍수 비법으로 특별한 식물을 키우는데요. 오늘은 진짜 부자들만 알고 있는 큰 대운을 불러오는 비밀 식물 3가지와 좋은 운을 모조리 끊어버리는 절대 집안에 두지 말아야 할 식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아주 중요한 원칙인 물건마다 제각각 쓰임새에 맞는 공간과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귀신이 사는 음택이 아닌 산자가 사는 양택인 집에서 식물은 집안의 기운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잣집은 도대체 집안에 어떤 식물을 두길래 점점 더 부자가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재물운과 건강운이 술술 들어오게 되실 것입니다. 부잣집을 더욱 잘 살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식물은 파키라입니다. 파키라 식물이 의미하는 건 행운초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재수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재물을 불러온다고 여겨져 머니트리라고 불립니다. 즉 재물운을 술술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 관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대만에 아주 가난하게 살던 어떤 젊은이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신께 매일 기도를 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 간절히 기도를 했던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잎이 예쁘고 특이한 어린 식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하늘에서 내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져와 정성을 다해 키웠답니다. 얼마 후 이 식물이 크게 자랐는데 식물에서 나온 씨와 성장한 식물을 팔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실제로 대대손손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기분 좋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식물이지요. 또한 파키라는 전 세계 공기정화 식물류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식물로서 나쁜 기운을 제거하고 좋은 기운을 내뿜는 뛰어난 식물입니다. 게다가 둥근 형태의 5개의 잎이 하나로 모아져서 자라는 식물인데요. 풍수에서는 숫자에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개의 잎은 깨달은 인간을 만들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둥근 타원형으로 생긴 잎은 집안의 복을 가져다주는 숟가락과 같은 형태를 의미하고 동그랗고 손 모양의 잎은 많은 돈을 집으로 가져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파키라 잎은 날카롭게 아래쪽으로 자라기 때문에 사악한 기운을 방어하고 물리치는 효과도 있답니다. 파키라는 이런 좋은 의미들이 참 많은 식물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운을 가진 파키라 식물을 아무 곳에나 두면 집안에 흐르는 음과 양의 기운의 조화가 깨질 수 있으므로 좋은 기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올바른 곳에 두셔야 합니다. 동남쪽 공간에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나므로 거실 중앙을 중심으로 동남쪽을 향한 햇빛이 잘 들어오는 양지 바른 베란다 또는 침실도 적합한 장소입니다. 적절한 곳에 파키라를 조화롭게 두어 나쁜 기운을 방어하고 건강운, 재물운이 술술 들어오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잣집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 식물은 극락조입니다. 극락조는 가늘고 푸른 잎과 독특한 꽃을 지닌 세련된 식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극락조 식물이 의미하는 건 영혼불멸입니다. 풍수적으로 금전운, 자녀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며 재물이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식의 손주들까지 대대손손 지속된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특히 잎이 위로 곱게 자라는 극락조는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하고 좋은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어 기분이 우울할 때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멋진 식물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께서 극락조 식물과 여인초 식물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거 착각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어린 상태의 식물로는 서로 구별하기가 매우 힘들 만큼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극락조가 다 자라면 높이가 보통 여성 키만 한 150cm 정도에 비해 여인초는 다 자라면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아파트 12층 높이인 30cm까지도 자란답니다. 집안의 본인 키보다 큰 식물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의 기운을 빼앗아 가, 내 금전운과 건강운을 꽉 막히게 한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러니 여러분, 집안에서 키우실 때는 여인초가 아닌 극락조 키우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강한 기운을 가진 극락조를 아무 곳에나 두면 집안에 흐르는 음과 양의 기운의 조화가 깨질 수 있으므로 좋은 길을 막지 않도록 올바른 곳에 두셔야 합니다. 극락조의 생생한 색상과 이국적인 외관은 남쪽의 우세한 불의 기운을 더욱 강화할 수 있어서 남쪽 공간에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나므로 거실 중앙을 중심으로 남쪽을 향한 구석이나 햇빛이 잘 들어오는 베란다 또는 발코니 중 한 군데를 선택하십시오. 놓는 장소의 정리정돈이 잘 되면 또한 재물운을 포함한 좋은 기운이 술술 들어올 겁니다. 부자들이 알고 있는 풍수에 좋은 세 번째 식물은 신고니움입니다. 신고니움은 동양의 풍수학에서 물의 요소를 상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집니다. 물은 유동성과 움직임을 상징하고 물의 에너지는 흐르는 것으로 표현되며 이는 긍정적인 기운을 유지하고 영적인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고니움은 또한 내면의 지혜와 정서적인 깊이와 관련이 있어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평온함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치유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북쪽에 배치할 경우에 신고니움은 물의 요소를 강화하여 직업 및 인생의 에너지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균형 잡힌 기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위치도 꼭 고려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고니움은 풍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과 활력을 제공하고 평온을 촉진시킨다니 참 귀한 식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식물이 있는 반면에 불운을 자초하는 식물 또한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 테니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을 지켜주세요. 불운을 자초하는 풍수에 좋지 않은 식물 첫 번째는 바로 행운목입니다. 행운목은 중국 문화에서 나쁜 풍수를 가져온다고 여겨지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이 식물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대신 오히려 집안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유발한다고 여겨지며 그 이름과 모양에서 비롯된 믿음에 근거하지요. 행운목이라는 이름은 운을 가져다주는 대신 행운을 쫓아내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이름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행운목 모양은 대부분은 나무의 윗단이 깔끔하게 절단된 상태로 키워지고 이는 풍수상 보면 단절된 기운을 의미합니다. 재물운이 들어올 때 기운을 잘라버리게 되고 좋은 기운이 오래 이어지지 않고 짧게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운목은 종종 날카로운 잎을 가지고 있어 집안의 에너지를 차단한다는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집니다. 날카로운 잎의 존재로 인해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지 않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개업을 하거나 이사를 했을 때 행운목을 선물한다면 망하라고 준 선물인가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는 행운목과 같은 공간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기운을 미칠 수 있으니 윗단이 절단된 행운목과 비슷한 식물은 집안에 절대 들여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운을 가져오는 두 번째 식물은 협죽도입니다. 협죽도는 아름다운 꽃나무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엄청난 독성을 지닌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청산가리보다 무려 6,000배 정도 높은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주로 줄기와 종자 뿌리에 분포되어 있다고 하니 집에서 키울 때 절대 손으로 만지시거나 접촉을 하지 마시고 근처에서 숨쉬는 것조차 조심하시고 피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증상으로는
피부병이나 혈변을 동반한 설사에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오게 됩니다. 따라서 아예 협죽도는 굳이 집안에서 키울 필요가 없겠지요. 집안에서 협죽도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당장 치우셔서 집안의 불운을 없애 버리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운을 자초하고 풍수에 좋지 않은 식물 세 번째는 선인장입니다. 요즘엔 손바닥만한 작은 다육식물 중 선인장을 많이 키우시는데요. 작은 다육식물은 음기가 적어 괜찮을 수 있지만 이미 크게 자란 선인장은 흉한 음기가 가득하여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선인장은 가시가 많고 거친 외관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선인장이 무관심하거나 방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인장을 집안에 두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게 되며 가정 내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선인장이 집안에 있을 시 불의의 사고나 가족의 다툼이 잦고 자녀나 손주가 다치는 등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 되팝니다. 그리고 선인장은 대체로 특정한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집안의 공기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환기를 저해하고 습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목한 부자들의 집에는 큰 선인장을 절대 키우지 않습니다. 꼭 유념해 주세요. 재물운과 건강운 행운을 가져오는 식물과 오히려 불운을 자초하며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이는 식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의 관심으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안과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유익한 이 영상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더 복되고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길 풍수 좋은 날이 빌어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